저는 GWP 군무원 학원에서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오늘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른 군무원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2020년도에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면접은 국방부와 육군의 주요 직렬들을 보면 모집 인원 대비해서 합격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필기 합격자는 모집 인원에 대비해서 적은 경우에는 뭐 군수 7급은 110% 정도의 수준을 보였지만 대부분 다 150에서 160% 정도 필기 합격자를 면접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가 발표난 이후에 처음 면접이 시작된 것이 육군부터 시작이 됐는데 9월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자가 발표난 이후에 약 3주 후에 면접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약 한 달가량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하루에 4타임으로 나눠가지고, 한 타임당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진행을 했고, 면접위원은 3명에서 4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면접위원들이 3명 정도 들어왔었고요. 장소는 인사사령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약 한 5분에서 8분 정도. 질문은 3개에서 많게는 6개. 좀 간단하게 질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좀 논란이 있었죠. 특정 일자, 특정 지역의 합격자들이 다수 나오는 바람에 면접위원이나 또 면접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추가 면접이라든지 또 전문근무 경력관, 또 임기제 면접, 또 공무원 면접들을 비추어 보면 올해는 15분에 딱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서 질문의 개수는 작년에 대비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뭐 한 6개 정도 질문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한 8개에서 10개까지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이 한 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약 1분에서 뭐 길면 1분 30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0개까지 여러분들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군무원 공채 면접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8월 20일에 각 군이 공통적으로 나고,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나면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라고 공지가 된 상황이고요. 국방부와 육군은 아직 공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공이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신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 내에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접 장소는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9월 15일, 13일에 각각 공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방부와 육군은 8월 20일, 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날 때 같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면접 기간인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육군이 가장 많은 인원들을 뽑죠. 따라서 육군이 9월 6일부터 약 10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는데 이 중간에 또 추석 연휴가 있어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3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면접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주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이 기간이 3주였어요.
올해는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 나는 나중에 여기 요 뒷부분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앞쪽에 편성이 돼서 면접이 진행되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신원조사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필기시험 보고 끝나고 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었다가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편성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방부와 공군, 해군, 해병대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이죠. 9월 하순에 이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이상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군만 10월 7일에 일주일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국방부, 육군, 해군, 해병대는 10월 14일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필기 합격한 이후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출 서류는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원진술서인데 이 신원진술서는 기본적으로 뭐 인적사항 또 학력 이런 것들 입력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요 화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입력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이거 뭐 보시다시피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학력, 뭐 연락처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하고 사진까지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인데 이거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나고요. 자기소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소개서 여기서 보면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면접 때 자기소개서는 면접위원들한테 제공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원조사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 답변을 내가 미리 예상 답변을 작성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의 시작이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대충 작성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많은 고민과 나에 대한 장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면접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개인 신용정보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요거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업로드 하시면 스캔해서 업로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다음은 기본증명서 상세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 JPG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병역 관계 서류는 군 미필자 같은 경우에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군 미필자는 병적 증명서, 그다음에 군필자들 같은 경우는 병적 기록표, 현재 현역이다 그러면 복무 확인서 요거를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고 요거도 마찬가지 발급받아서 JPG 파일로 업로드만 하시면 이것도 끝납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 업로드 해야 되는 서류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육군 면접까지 몇 주 남았다고 그랬죠? 2주예요, 2주. 2주 동안 이거 작성하고 또 떼러 가고 그때 닥쳐서 하시지 말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필기시험 끝나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면접은 어디서 보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계획 공고시 일시와 함께 공지가 되는데 2020년 시행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국방부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대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육군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인재선발센터 육군본부 그 이정문 앞에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공군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 컨벤션센터에서 작년에 진행이 됐어요. 해군은 건양대 평생교육센터, 마찬가지 충남 계룡시에 있고요. 육해공군이 대전 계룡시 요 일대에서 다 진행을 작년에 했어요. 왜냐하면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이 3군본부가 다 이 계룡시에 모여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올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제한상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먼 곳에서 뭐 해군이라고 해서 저 진해에서 하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계룡시나 대전 요 근방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해병대 스포텔 작년에 여기서 진행되고 해마다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해병대도. 그래서 각 군 본부가 있는 대전, 충남, 계룡시 요 일대에서 육해공군이 되고 국방부는 서울, 해병대는 경기도 화성 이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순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면접은 여러분들 지원 군별로 면접 계획 공고 시에 지정 일자와 또 시간 이런 것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험번호에 맞는 지정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들이 지정된 장소에 가면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 그래서 이때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물론 수험표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등록을 하되 이때 스마트폰 같은 이 스마트 기기들은 등록 장소에 다 수거를 하고 면접이 끝난 후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교실, 대기실로 이동을 하겠죠. 대기실로 이동을 하고 그 책임자에 의해서 약 한 30분 미만으로 면접 진행 요령, 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순서대로 한 명씩 면접장으로 이동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약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면접 끝나면 뭐 어디 모이는 게 아니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반납하셨던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들을 받아가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군무원 면접 평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법령상에 평가 기준 5가지입니다. 그래서 5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서 총 25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당신은 군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근무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뭐 질문했던 걸 보면 당신은 공무원의 가치 중에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 봐서 1번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직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군수 직렬이다. 그럼 여러분들 면접위원이 당신은 그럼 군수 8대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번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나운서나 뭐 어떤 이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당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을 하는지 논리적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또 창의력이라든지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됐을 때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뭐 기출로 나왔던 질문들 중에 보면 당신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전 한 2억은 모아야겠죠. 뭐 이런 답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당신은 근무하면서 어떤 자기 개발을 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조직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적합한가.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상황형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근무하게 됐을 때 당신 동료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상사가 부당한 명령 또는 직무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형으로 질문을 주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탈락 기준도 있어요. 또 이게 총점 아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5점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점이 25점인데 총점이 15점 이하일 경우에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과반수, 즉 여러분들 3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2명 이상이 여러분들의 2가지 항목에 대해서 1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또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위원이 1점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탈락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면접 위원은 누구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법령상으로 보면 3명에서 4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9급이나 7급은 3명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냐? 이 3명은 현역 또는 군무원, 현역에 있으신 분이, 뭐 현역 같은 경우에는 연관장교들, 소령, 중령, 요 정도 계급에 있으신 분들, 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5급, 4급,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분 들어오시고,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전공과 관련된. 예를 들어 행정직렬이다. 그럼 행정학과 관련된, 행정법과 관련된, 이런 행정 쪽에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오시고, 타 기관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령상에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의 인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안 되면 이분들을 모셔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면접위원들을 비춰보면 이런 분들은 타기관 공무원인 분들은 극소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역에 계신 분 한 분과 대학 교수님 2분, 이렇게 면접위원들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면접위원들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어떤 자료들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면접관한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원진술서 작성할 때 했던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면접위원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신원조회하기 위해서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가져가지 면접위원들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국 면접위원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름, 사진, 수험표에 있는 것들이죠. 수험번호, 이거 외에는 제공이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면접위원들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수 면접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1명 들어가고 면접위원들 다수가 앉아있는 1대 다수로 하는 1대 다수의 블라인드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자, 첫 번째로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들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위원들이 오시느라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많이 더우시죠? 이런 거 질문하시면서 첫 번째로 묻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지원 동기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또 군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 이거는 국방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방정책,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뭐 민감하지만 나올 수도 있는
급식 관련된 국방부의 개선책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법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그런 국방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질문. 최근에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했던 여성 입대라든지 모병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또 직무의 이해, 직무 또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근무하게 될 그런 직무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당신의 전공은 무엇인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관,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은 상황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업무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봉사는 해봤느냐, 이런 상황형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문이 됩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이 5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 7개, 8개, 많게 10개까지 여러분들 질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환기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더우시죠? 이런 거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밥 먹었는데요? 안 덥습니다. 단답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한 가지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대기실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보니까 여기 육군본부 주변에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하고 해서 덥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의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주변을 환기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당신과 나는 의사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 어필하기 위해서 단답형이 아닌 이런 자연스러운 문구도 준비하고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있다가 답변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는 것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앞에 질문 중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좀 아쉽거나 당신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어필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은 꼭 어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던지는 겁니다. 이런 자세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접을 다 보고 나면 내가 받은 면접 점수가 필기 점수와 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면접 점수와 필기 점수 각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점수는 필기 시험 끝나고 다 공개가 되죠. 필기 점수 여러분들 100점 만점으로 환산돼서 여러분들 본 점수의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 점수를 다시 여러분들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면접 점수는 아까 5가지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 만점이 25점입니다. 이거를 다시 곱하기 2를 해서 50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면접 1점은 필기 4점하고 똑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점수가 합격선, 딱 정원에 합격선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기 1.2점 더 맞으면 다시 잘못 말씀드렸네. 면접 1.2점 더 맞으시면 필기 4.8점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직군들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소방에 비해서 군무원이 유독 이 면접 점수가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상중하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지만 군무원은 5단계로 나눠져 있고 50%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이 이게 형식상 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끝나면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고 난 잘 봤는데 하지만 면접 못 보면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시험 끝나면
안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면접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역전하실 수도 있고 내 점수를 공고히 해서 합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면접 시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면접 시 복장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군무원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공직자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나 뭐 스튜어디스나 사기업 면접이나 이런 직군들은 면접의 복장이나 헤어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직자는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만 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스크 착용합니다. 물론 중간에 시작할 때 사진과 동일인지 대조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내려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메이크업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큰 역할은 못 하겠죠.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시면 돼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이 면접 들어가 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여성분들 그 머리를 찰랑찰랑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남자분들은 요새 정장들 보면은 그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캐주얼 정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넥타이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좀 튀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쉽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집에 아버지 출근하실 때 양복 뭐 입고 가시는지 그거 잘 보시고 여자분들은 길에 보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오는 직장인들 여자분들 보면 정장 입고 나오시는 분들 목에 이 신분증 걸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복장 보시면 그냥 단정하게 입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복장 준비하시면 돼요. 메이크업 여자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어 단정하게 묶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거 과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면접 예상 답변 한 번 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면접은 여러분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상 질문 여러분들 뭐 시중에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작성하고 이거를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 외로 면접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하고 또 쫄고 이러면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입으로 잘 안 나와요. 이게 술술술 나오게 하려면 부단히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상 질문이라는 거는 앞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방 정책이 됐건 시사안보, 공직관, 뭐 직무 이해, 또 상황형 이런 질문들을 많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만 많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이 있느냐 여러분들 뭐 이 필기시험 보기 전에 공부했던 것들처럼 이 면접은 정답이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면접관들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모범 답안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딱 이거랑 뭐 조금만 달라도 쟤는 1점이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답이 없고 근사치에 가까운 답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면접관이 어떤 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런 의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빨강인데 자꾸 주황, 노랑, 파랑 이런 거 얘기하면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거를 핵심 단어 위주로 딱딱 집어주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거예요. 또 우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발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500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501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또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1번을 예상했어. 1번을 질문을 했어. 내가 답변을 했어요. 내 답변 중에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당황하시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미리 염두에서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4명이 됐건 5명이 됐건 6명이 됐건 스터디 그룹 만드세요. 만드셔서 정말 동료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료도 서로 좀 분담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답변도 만들어서 질문을 하면 나머지 스터디 그룹 나머지 인원들이 면접관이 돼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봐주면서 이번에는 무엇이 잘못됐다. 이번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번엔 괜찮았어. 이런 평가를 해주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술술술 답변이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요새 휴대폰 화질 좋잖아요. 휴대폰으로 삼각대 하나 사시든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답변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하셔서 내가 답변하는 모습을 내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잘못됐구나. 이번에는 답변할 때 뭐가 잘못됐네. 스스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말씀드린 스터디 그룹과 휴대폰 촬영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접관이 원하는 답 그거를 술술술술술 나와서 면접장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을 받아갖고 가면서 그 얘기 할 걸이라는 후회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시험 끝나고 시간 많이 여유가 있을 때부터 차분히 예상 답변도 준비하시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끼리 스터디 그룹도 짜고 해서 요새 줌도 되잖아요. 줌으로 하시든지 모여서 하시든지 해서 스터디 그룹 안에서 공부하시고 내가 한 거 촬영해서 나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부단히 꾸준히 필기시험 끝난 거 아닙니다. 면접 볼 때까지 시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꼭 10월 14일에는 합격하고 여러분들 웃는 모습으로 부모님들과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